2024년 4월 5일입니다. 저 잘할 때는 식목일이라고 해서 그날 이제 학교 이런 데서 나무 심고 진짜로 산 옆에 산에 가서 제가 저희 때 국민학교 제가 이천 남국민학교 헷갈리네. 이천 남국민학교 하고 이천 중학교, 이천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천 중학교는 옆에 이제 이천 농고가 있어갖고 뭐 어쨌든 그 근처쯤에 이제 그 나무 심으라고 이렇게 약간의 민둥산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땅 파고 심고 진짜 식목일이었습니다. 이 녹화 사업이 중요한 이렇게 이제 그 나무를 심고 근데 그거보다는 녹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산불을 방지하고 기후위기, 즉 자연발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그거예요. 나무를 그렇게 공들여 심고 갖고 뭐합니까? 기후위기로 말라갖고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오늘 식목일날 쓸데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식목일이자 한식입니다. 예. 차가운 음식.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절기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뀌고 신체가 바뀌는 뭐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집 앞에도 뭐 벚꽃이 아주 많이 피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보는데 이제 오늘이 사전투표 첫날이죠. 소신껏 정치적인 소신껏 투표 하실 분은 하시고 또 뭐 싫어 또 그것도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하세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지역구에서 꼴 보기 싫은 놈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비례 쪽은 그래도 좀 뭐 한번 쭉 훑어보면은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례 명부 한번 쭉 보시고 뭐 지역구와 다르게 뭐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같이 해줘도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그냥 심사숙고하셔서 투표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도 좋은데 나들이도 가시고 물론 이제 저기 직장 퇴근 후에 내일은 또 아시다시피 저희 꿰뚫는 한국사 역사 뇌피셜 그놈 공개 방송 그러니까 북콘 같은 겁니다. 4시고 저는 아마 2시부터 준비할 것 같은데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 바랍니다. 좀 마음이 무거운 거는 4월 되면은 어제 그저께는 4.3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4.3을 4.3 학살? 뭐 예전에는 4.3 저 대학교 때는 4.3 항쟁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4.3 항쟁 보다는 4.3 학살, 뭐 민간인 학살 이런 걸 더 주목하는 것 같고 뭐 저와 관련된 거는 여순 관련된 사건 물론 여순 분들은 11구 뭐 해서 여순 학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촉발은 이제 연대의 반란과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어쨌든 뭐 직접적 간접적 피해자로서의 저는 그냥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4월 중순쯤에는 세월호 참사 10주 좀 안타깝죠. 아직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지금의 여당이라든가 기득권 세력 놈들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 놈들의
안일함, 무지, 그리고 외면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계속 봐왔고, 제가 더 분노하는 거는 민주당 계열 놈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지가 뭐 대단히 거기에서 뭐 해갖고 뭐 변호를 해줬도 하는 동 뭐 해갖고 국회의원 된 놈과 된 놈들과 그걸 이용해서 소위 성공을 하고 권력을 얻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한자리 했던 놈들, 그런 놈들이 마치 겉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 규명을 해서 뭘 했습니까? 음모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도 얻었지만 실제 본질적인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를 안 하고 특히 민주당 놈들을 쓰레기로 부르는 이유도 그거고, 조국 놈들을 또 쓰레기로 부르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건 제 경험이고, 제가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기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저의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방송이 없어야 되는데 YTN이 요즘 뭐 내부적으로 아작이 나고 있잖아요. 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오늘 한 2시에 또 생방송을 해갖고 그 아이템 지금 막 카톡으로 오고 그래가서 그거 받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주고, 자, 엊그제 보이스피싱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강북경찰서 경위놈이 긴급 체포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북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부망에 누가 그 접속을 해갖고 정보를 빼냈네. 구속영장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판사는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구속의 소명이 부족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충북경찰청 애들이 내부망을 당연히 그 로그인기록을 따라오다 보니까 엉뚱하게, 아니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가 저쪽에서 그랬어. 그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이 사건이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형태의 어떤 그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뭐를 이제 정보를 알려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할 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에 그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뜩 들어왔다. 이건 뭐 다른 거 고려 없이 얘는 이건 반드시 배후를 조져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의 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 개소리는 뭐냐면 사실 이놈 뒤에는 더 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 경위 나부랭이가 지금 경위는요. 지금 그 경감도 도보 순찰합니다. 경감도 팀원이에요. 경위가 뭔 계급입니까? 그냥 나부랭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럼 경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은 그놈 뒤에 경찰에 더 큰 놈들이 있을 것이고, 그놈들 혹은 그놈의 뒤에 있는 놈들이 얘 경위한테 정관 빠방한 변호사 대갖고 구속을 안 시킨. 그러면 얘부터 꼬리를 자를까요? 그럼 뭐 소설 같은 얘기는 이놈을 죽이면 되지, 아니면 이놈을 자살시키면 되지, 아니 자살당하게 하면 되지. 유서 써놓고 유서 조작하는 거야.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유서 조작하고 뭐 이것저것 뭐 증거 흔적 흘려놓고 우울증 같은 거 약 흘려놓고 뭐
이거 뭐 별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꼬리를 끊으려고 할까요? 지금 끊으면 좀 이상하죠. 지금 어떻게 뭐 장기 휴가를 한 다음에 뭘 하겠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뭐 이런. 중요한 건 이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 뒤에 있는 이거를 이 정도로 구속을 안 시킬, 구속을 막은 당시에 출두했던 변호사, 이놈의 변호사, 이 변호사의 이 돈은 누가 됐는가? 그리고 얘를 경위로 특진하는데 얘가 특진했어요. 어떤 정보, 어떤 수사 실적과 정보를 가지고 특진했는가? 얘의 수사 특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는 적어도 과장이나 아니면 과장급이 결재를 하니까 팀 과장급의 어떤 놈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놈이 연령이 들자 어떤 놈을 좀 내사를 해보고 얘 뒤에 있는 놈 누군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근무지 쪽 연결인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 내에 이런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빨대놈들이 도대체 얼마나 쳐들어와 있는지, 이게 무슨 영화 무간도도 아니고 영화 신세계도 아니고 신세계는 아니죠. 그런가? 어쨌든 이게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그 개법의 도토리도 아니고 이렇게 그 빨대들이 많이 있어서야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방치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윤희근이나 이 그 서울청장 놈이나 이런 놈들은 뭐 하는 놈들입니까? 응? 반드시 이걸 발본색원을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를 유출하게 이게 여러분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위 일이 대한민국 경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좋다 니네 아는 어디다 또 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기가 막힌 일 하나 하시면, 요번에 경감급 보직 인사가 났습니다. 경감급이라는 건 대부분 경감이라는 거는 뭐 팀장급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도 있지만 사실 그건 뭐 지방청이나 이런 데 있지만, 근데 윤희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경감급에 대한 계장, 팀장, 보직 인사 1만 3천 명에 대해서 전원을 다시 점검을 했나 봐요. 그 중에 10명은 인사를 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올린 거 그냥 결제하고 말아요. 그냥 그거 뭐 별거라고. 근데 워낙 팀장들이 대가리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분 경찰 중에 제일 많은 게 경감입니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지금 오히려 경사, 경장 이런 애들이 더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감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밑에 애들은 적고, 항아리 같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냐? 애들이 뭐냐? 얘네들 능력도 없습니다. 얘네들 뽑힐 때는 별로 그지 같은 놈들 많이 뽑혔습니다. 지금 애들. 대충 보면 10한 5년쯤 되겠죠. 아니야, 그때쯤에 어떻게 뽑았는지 제가 잘 아니까 그 바로 전부터.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놈들이 이제 막 밀치고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이거 막 그러니까 뒷돈도 대고 로비도 하고 별지를 다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실제로 수사 파트인데 수사 경력도 없는 애들, 능력도 없는 놈들, 아니면 어떤 그래도 좋은 파트인데, 예를 들어 지방청의 어느 계장급인데 사실은 그냥 뒤에 누가 해갖고 빌려, 아주 개판인 겁니다. 즉 보직 대비 경감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진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투선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면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얘네들의 보직 그 경력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웃긴 거죠. 그럼 경찰의 경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수사 파트는 수사를 잘한 거겠죠. 그럼 다른 파트는
지역 경찰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그러니까 정당하고 객관적이면서 불편부당한 이 어떤 경력 관리 매뉴얼이 있냐? 글쎄요. 물론 얘기를 해보면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아는 이 정도 급에 있는 경위 경감회들은 실제로 한숨을 쉽니다. 이게 참, 이게 사실은 기준, 그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승진하게 되면 승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안 하니까, 사실 내부에서 어떤 놈이 돈 처먹고 했는 건지, 아니면 뭐 뒷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지 고등학교 출신을 한 건지,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이 이거 다시 그 보직 인사를 점검을 한다는데, 해갖고 열놈이 걸렸는데, 이게 참, 애초에 그럼 이 걸리면 안 되죠. 아니면, 보직감사라는 거는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은, 이걸 다시 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이해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유례 없는 감사 후 재인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필수 경력이 미비됐는데도 승진시키고, 전문성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수사 파트인데 수사 해보지도 않은 놈이 데려온 거고. 저도 이제 이 서울청에 있을 때 어떻게 시험만 봐서 올라온 놈이 뭐 계장이고 뭐 어디 뭐 이제 팀장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은 올라갔는데 시험 봐서 계급은 올라갔죠. 근데 얘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삥삥삥 돌리다가 잠깐 경험해보라고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수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새끼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밑에 그 베테랑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6개월에 1년 뒤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데 죽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자기가 상관을 가리키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보직 인사 기준, 예를 들면 수사팀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기에 있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몇 건의 수사를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한 거를 한 사람만 한다. 사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걸러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이 거기에 대해서 야료를 부렸냐 이 말이에요. 야료 부리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당한 자격자들은 탈락해갖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것도 모르는 상관이 수사에 대고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능력 없는 것들이 또 위에 비비긴 잘하죠. 그게 개판이 되는 겁니다. 글쎄 이게, 그럼 경찰청에서 유례가 없다고 하니까 왜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경찰 내부에는. 근데 아무도, 특히 언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 섣불리 건드렸다가 기사 안 주고 보복당할까봐 그냥 전체 언론이란 애들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선거가 더 급하고 총선에 치열하니까 핑계는 좋죠. 총선 치니까 이제 겨우 서울경제라든가 뭐 이런 뉴스원이라든가 좀 약간 주목하지 않는 2급, B급 이런 언론들이나 조금 이런 기사를 내지, 그것도 아주 되게 건조하게 뭔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고 취재도 안 하고. 사실 뭐 경찰만 그러겠습니까? 검찰이든 권력기관이든 이런 애들, 예전에 국정원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알지를 못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뭔가 왜 1, 2급, 1, 2, 3급들이 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위험이야 넘어가요. 나라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경찰 내부에서 도대체 뭔가 심각한 분명히 사고가 나고 있는 건데 참 생각해 보시죠. 특별경보기관이라고 경찰청장이 몇 번 경고하고 서울청장 몇 번 경고하고 해도 들어쳐먹지도 않아요. 그냥 뭐 아니 니는 떠들어라. 가서 술 먹고 싸우고 쌈질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운전은 뭐 일상화된 거예요. 경찰청장이 그냥 아각해고 지랄해도 지방청장이 지랄 제발 좀 사고치지 말라고 지랄해도 니네 사고치면 경찰청장 날린다라고 해도 그래 뭐 내가 날라가나 뭐 맘대로 해. 그리고 술 처먹고 한 거예요. 술 처먹고 음주 운전을 하고 요번 난 거는 광주 서부경찰서의 50대 경감이에요. 내 나이 또래의 경감.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해가고 나갈. 술 처먹고 알만큼 아는 놈이 음주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술이 취니까 꽉 한 거죠. 이게 정신 나간 새끼, 이런 새끼들이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해이한가? 해이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성균 씨 수사 정보가 새면서 경찰에서는 유출 방지 대책을 도입한다고 이제 또 지랄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도 요 지랄하고 똑같은 거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새는 겁니까? 지금 그럼 이제 요번에 이성균 씨에 대한 수사 정보가 샌 거는 인천경찰청장 부속실이에요. 소위 말하면 비서실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나 그걸 감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겁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정보 유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 새끼들도 미친 새끼들입니다. 한다는 소리가 내부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대요. 야, 이 미친놈들아. 아니, 이성균 씨 수사 정보가 센 거는 인천경찰청 부속실장이 문서가 이렇게 청장 보고용으로 한 걸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내부 정보 보안 솔루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은 그거잖아요. 내부에 그 수사 정보가 있는데 이걸 보지도 못하고 봐서도 기록이 남고 또 이걸 출력하면 거기 워터마크 찍혀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얘는 이걸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려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 수사자를 해갖고 보고 이 과정에 내가 빼돌린 거라니까. 그럼 이 보안 솔루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각 수사 단계별 수사정보 유출됐으면 누수 요인을 찾고 그에 맞춰 예방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개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이건 수사 단계에서 빠진 게 아니라 보고 단계에서 최종 청장 보고 단계에서 날아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청장이 보고하지 마. 아니면 청장이 보면 안 됐죠. 왜 청장이 그걸 봅니까? 그죠? 그럼 김희중이가 문제인 거지. 아니면 김희중이 부속실에 있는 그런 걸 이제 문제 제기해야 돼.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높은 놈이고 힘 있는 놈이니까 차기의 청장이 될 수 있는 애니까 엉뚱한 남의 다리 긁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 기사가 났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나갔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뭐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뭐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의 전원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말을 전하면서 이 이지혜라는 기자가 이걸 하는데 한심한 기자님 제발 정신을 차려보세요. 이 한겨레도 맛이 간 게 아니 이성균 수사정보가 센 거는 여기가 아니라니까. 청장 부속실이라니까.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놈들이 얘기하는 그 대안이란 것은 이성균 수사 정보가 센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상하다는데 여기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라는 이런 애들도 한겨레신문 기자라는 애들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경찰 애들이 불러주니까 그래 뭐 아이고 뭐 열심히 하시는군요. 아유 다음부터는 유출하지 않으시겠죠라고. 그게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사실 경찰 내부의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얘네들 말로는 경찰 말로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보안 솔루션 도입해갖고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물론 이건 경찰만 하면 안 되지. 공유하고 있는 법원, 검찰 모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내부 파일을 외장하드로나 USB로 이동할 때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리고 문서의 워터마크, 출력물 제어 이것만 하면은 이 정도면 내부 수사 보고서 입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국가수사본부의 이 관계자가 얘기를 하지만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지금도 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성북경찰서 전산실에 있었는데 전산실에 있는 담당자도 보안 등급이 있는 저도 보안 등급이 높은 저도 그걸 볼 때 로그되고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사실은 볼 수 없어요. 출력만 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 화면이 안 떠요. 그리고 거기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고 그리고 다 카운트가 되고 이게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떤 새끼인지 모르고 참 이게 무식한 새끼인 거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기자에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태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얼마 정도의 처벌이 되느냐? 이게 웃긴 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됐을까? 여태까지 예전에 수사 정보 유출이 돼서 견책 같은 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퇴직 경찰놈들이 가서 탐정이랍시고 하다가 뭐 자기 돈 벌이게 할 때 그 수임에 자기 어디 뭐 누구 뒷조사 하려면 여기 관련된 애들한테 돈 좀 몇백만 나눠주고 나눠 먹고 정보 빼주고 그럼 얘는 견책이지만 뭐 그냥 견책 정도로 끝나고 나중에 언제가 또 얘 또 스카웃해서 또 하고 또 빨대로 쓰고. 근데 예전에도 똑같아. 예전에도 얘네들 수사 정보 하면 중징계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하위직들은 중징계 했어요. 근데 정작 높은 놈들이 자기 자리에서 아니면은 거기서 보는 아까 인천청장 놈 사실 이성균 씨 수사 기록이 나간 건 인천경찰청 김희중과 그게 부속실 관련된 거라면 여기 있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한겨레 신문이나 얘네가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기사 쓴 거는 이미 되고 있는 거고 이미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놈도 이걸 이제 언론 발표용이라고 떠드는 놈도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이걸 받아 쓰는 그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기자애들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현실이 어떤지 아니 뭐가 그리고 이것도 모르고 똥인이 된장이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이런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 전수조사 아니면 지금도 떠돌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사 자료들 언론에 빼주고 근데 언론은 분명히 공익성 때문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그건 공익성을 입증하면 돼요. 이성균 씨 저 수사 자료가 공익성이 있습니까? 엉뚱한데 그 마약 수사 이렇게 엉뚱한 게 해갖고 사람 하나 잡았고 도대체 이게 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언론도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도 안 하고 그래 아이고 경찰 잘한다 우쭈쭈 해주고 서로 좋고 좋게 발라주고 또 저기 사건 자료 공유해갖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지 쓰레기 어떤 뭐 옐로우 페이퍼인지 이게 경찰인지 양아치 새끼들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게 나만 느끼는 겁니까?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차서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